안녕하세요. 중년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똥찬 설명서입니다. 저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혈압도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온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식단 관리랑 운동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 많이들 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열심히 운동하여 뱃살 빼는데 성공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내장지방이 원인인 볼록 나온 뱃살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직결되고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꼭 빼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1시간씩 걷기도 하고 헬스장에서 러닝도 뛰고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복근 운동을 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너무 나온 뱃살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운동하기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운동량에 따른 내장 지방의 감소 효과에 대해 실험을 해본 결과 일주일에 32km씩 8개월 동안이나 조깅을 했는데도 내장 지방은 6.9%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이케타니 도시로 박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빨리 빠진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운동을 제외한 내장 지방 빼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쓰이고 남는 에너지가 체외로 배출되면 살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굶주림의 경험을 한 인류는 남는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도록 유전적으로 진화하였고 먹을 것이 풍부한 오늘날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축적하는 에너지가 많아 살이 찌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수시로 간식이나 단 음료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예측할 수 없어 그때그때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게 됩니다.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소화 흡수나 에너지 대사를 더 잘 예측함으로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소비하는 몸이 됩니다. 두 번째 혈당 관리는 곧 뱃살 관리입니다.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의 적이라 하여 꼭 참고 안 먹다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먹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것은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혈중 인슐린 변화로 인한 공복감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면빵, 과자, 탄산음료 등 단순당은 너무 쉽게 분해되어 혈당을 빨리 올라가게 합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급격히 낮추게 되고 저혈당으로 인해 쉽게 배고픔을 느껴서 바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감이나 짜증이 나기도 하며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섬유소가 풍부한 곡류, 채소, 과일 등은 천천히 소화되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불필요한 식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과인 섭취를 막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후 20분 정도 걷는 것도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저항성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 섭취하기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된 전분으로 탄수화물이면서도 당으로 분해되지 않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지방을 분해합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위에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저항성 전분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저항성 전분의 대표적인 식품은 콩입니다. 따라서 밥을 지을 때 콩을 넣으면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맛있지만 살찔까 걱정되었던 쌀밥, 파스타, 감자도 익힌 후 바로 먹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식힌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달지 않은 녹색 바나나, 옥수수, 견과류도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품이니 식단이나 간식을 구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도 되는 탄수화물 식품까지 알고 나니 지긋지긋했던 뱃살과 내장 지방을 쉽게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면 급격하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곤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기초대사량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내장 지방 제거와 체중 감량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면 60 곱하기 1.2 하면 약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됩니다. 72g은 약 계란 10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란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으로도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으니 계란 2개 정도 챙겨 드시면 내장 지방 쉽게 떠나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뱃살을 빼고 싶다면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아예 먹지 않기보다 단백질 풍부한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5번째는 야식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은 한 그룹은 오후 6시, 다른 그룹은 오후 10시에 저녁을 먹도록 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저녁 식사의 시간만 다르게 한 것이었는데요. 연구진은 두 그룹의 혈액과 체지방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은 그룹은 지방이 10%덜 타고 혈당 수치는 18%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늦은 식사뿐 아니라 밤에 먹는 간식도 같았습니다. 드라마 보며 맛있는 야식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작지만 큰 행복이라 포기할 수 없다며 뱃살과 쌓여가는 내장 지방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미 야식이 습관화되어 음식을 먹어야 잠이 온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저항성 전분 녹색 바나나 견과류를 조금 섭취하거나 간단한 과일과 야채로 대체해보세요. 갑자기 야식을 끊는 것보다 훨씬 쉽게 건강한 습관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의 질병은 대부분 과잉 섭취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되 콩을 넣은 밥을 한 김 식혀서 먹고 야채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훌륭한 식단이 됩니다. 혈당을 올리는 면, 빵, 단 음료를 자제하고 야식을 끊는 습관이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입니다. 한 번 든 습관을 고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지만 2주만 실천해보세요. 가벼운 몸의 변화가 느껴지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고 어느새 뱃살이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뱃살을 빼는 운동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똥찬 설명서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100세 시대 매일매일 건강하세요.